안녕하세요. 문쌤입니다. 자, 오늘은 LG화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어제 거래량과 함께 8.3% 정도의 급등을 했는데요. 기관이 37,000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. 외인이 12만 7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을까요?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요. 자, 그래서 그 증권사 리포트를요, 같이 분석을 좀 해보고, 그리고 왜 올랐는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에서요, 88만 원을 유지하는 그런 리포트를 냈는데요. 자, 전지 부분은 흑자 달성을 했고, 반면 석유화학하고 첨단소재, 생명과학, 그리고 파만농 이 부분이 전부 다 LG화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. 자, 이 부분은 전 부분이 기대 이하가 나왔다, 이런 거죠. 자, 그런데 그 이유는 양극재 신규 설비 증설로 고정비가 부담이 되었고, 그리고 원가 상승이 부담이 된 부분이다. 자, 그리고 LG솔루션 이후 신규 성장원 확보가 주요 과제인 듯한데, 친환경 소재, 전지 소재, 글로벌 신약 이런 3대 신성장의 동력을 앞으로 추구하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요,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 다른 고객사를 신규 확보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.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요게 그 LG화학의 배터리 소재죠. 소재, 즉 양극재 이 부분인데요. 이게 앞으로 매출 전망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22년도에는요. 자, 22년도 부분은 뭐 요만큼이겠죠? 네. 2.8조 원 정도인데 앞으로 4년 후에는 8.4. 그리고 아이고 이거 얼마입니까? 30년도에는요. 21조까지 급속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서도 그 LG화학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그 기타 경쟁사들에게도 이런 양극재 같은 그런 부분을 뭐 매출을 일으키겠다.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얘기겠죠. 다음은 메리츠증권입니다. 자, 120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. 자, 21년 영업이익은 5조 원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단기 성과 및 사업 가시성이 예상되는 분야가 2차 전지 소재 부분이다 이거죠. 예, 위하고 똑같습니다. 양극재 부분.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상장에 대한 지분 변화와 지주사 할인을 적용해서 98만 원으로 하향을 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자세히 본다면요. 화학이 23.1조고요. 첨단 소재, 요 부분이 그 양극재 부분이겠죠. 요 부분이 18.7조인데 이거는 그 경쟁사든 기타 소재 기업 대비 20%를 할인한 거라네요.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를 43.3조를 줬는데 142조의 지분율 81.8%. 자, 요 부분에서요. 요거는 아마 그 기관들의 그 평가에서 142조가 됐던 것 같고요. 첫날 그 IPO 상장일 날. 지금 현재는 오늘 날짜로 111조 정도가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더 줄어들겠죠. 자, 그래서 할인율을 60%를 적용을 하면 뭐 43조가 아니고 한 3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은 뭐 계산이 뭐 98만 원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키움증권입니다.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. 자, 올해 캐펙스가 10.4조인데 이거는 세계 1위, 2위 화학업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이거예요. 자, 그래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필요가 있다. 자, 이런 부분이네요. 자, 요게 그 LG화학하고요. BASF 뭐 이게 정확하게 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도브인가요? 네, 도브하고 이게 두퐁이겠죠. 자, 이 친구들이 지금 요 부분이 요색 요게 DASF고요. 그리고 다우하고 도브하고 두퐁을 합친 부분이 요만큼인데 요 부분 있잖아요. 요게 LG화학의 캐펙스라는 거죠. 즉 내년도에는 즉 올해네요. 올해 22년도에는 얘네들 즉 경쟁사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위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. 이런 내용이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증권인데요. 가장 좀 짭니다. 네, 77만 원으로 하향을 했는데요. 자, 22년도 석유화학 부문이 공급 과잉으로 감익이 예상된다. 올해겠죠. 자, 다음 그 배터리 소재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적 이론으론 한계 상태에 도달한 거다 이거예요. 자, 그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는 더 뛰어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. 즉 이제는 이 부분이 꼭지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좋은 소재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졌으니까 그 경제 효율화 작업이 마무리된 소재 중 그 얘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그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나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주가 변동성 및 그리고 이베스트 회사 자체의 그 괴리율 정책으로 하향을 하지만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는 투자 매력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. 이런 보고서입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입니다. 지금 증권사들은요, 전부 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지금 그 주가에 좀 많은 그 마이너스가 좀 작용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그 소재 중심의 소재, 양극재 같은 그 소재 중심의 굉장히 미래가 보이는 회사다. 이런 내용이죠. 자, 저도요,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지금까지 벌어들이는 돈이 요만큼이라는 100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 100 중에 그 모든 부분을 어디에다가 줬습니까? 내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이 부분을 전부 다 투자를 해왔던 거잖아요. 즉 기존 주주들이 화난 부분도 그 부분이잖아요.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이쪽에다가 쏟아 부어갖고 키워놨더니 이 부분만 따로 턱하니 그 물적 분할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? 게다가 상장을 들어가 본 거리고.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화가 났지만, 자,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LG 화학에서 벌어드는 돈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. 결국엔 이 자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양극재니 음극재 같은 부분을 굉장히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요.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을 때는 항상 그 폭탄을 좀 들고 있었어요.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. ESS 같은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 아니면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은 누구하고 반반 해갖고 보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마디로 배터리 회사인데 LG 화학은 이제는요 그 생명과학하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 이런 부분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전 LG 화학을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게다가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LG 화학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럼 당연히 LG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국민들에게 주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배당이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게 나오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건 물론 저 개인의 뇌피셜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LG화학은 좀 안전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의 그 우선주를 갖고 있는데요. 그 우선주 역시도 LG화학 본주하고 괴리율이요 너무 큽니다.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50%도 안 돼요. 아마 40 몇 프로 정도가 되는데요. 자, 이런 우선주 같은 거 배당은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자,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